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늘로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제가 준비한 이 자료들 영상들을 이제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동안 이 강의 저희가 유튜브로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고서 뭐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질의 이메일로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질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선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답장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답장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이제 먼저 내 강의,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분이에요.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학원을 하고 있고 단과 학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단과 학원을 하고 계시고,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이제 뭐 줌을 써서 수업을 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줌을 쓰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 이제 결국 이제 뭐 이 코로나가 단계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와서 이제 수업을 듣는 이제 형태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이제 확진자들이 또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또 비대면으로 수업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되게 심각하게 지금 진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처럼 웹캠이나 줌을 이용해서 했을 때 이제 과연 학원비를 낮춰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오프라인 학원과 비대면으로 하는 강의 방식으로 사업을 나눠서 이제 각각의 사업으로 할 것이냐. 어차피 오프라인 공간에서 컨텐츠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화상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어,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는 이제 학원생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오프라인 수업과 동시에 화상 시스템으로 해서 비대면 컨텐츠로 동시에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자기가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장님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이시냐면은, 그리고 이제 자기 학원에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세 번째 거 들으셨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외부에서 콘텐츠를 갖고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딱 가능하죠.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결국에 이제 그 콘텐츠를 갖고 들어옴으로써 이제 비용이라는 거를 이제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그 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제 원장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을 제가 이제 다시 리플라이 해드렸고요. 우선은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프라인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이제 모델링을 좀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업무도 오프라인 수업을 전담할 사람과 비대면을 할 사람을 좀 정확하게 업무도 분장을 해서 업무 계획이라든지 업무를 어떻게 이제 실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좀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제가 다시 보내드렸죠. 그리고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죠. 본인도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좀 다룰 거냐면요. 어, 제대로 준비된 화상 교육 사업용 시스템과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많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제대로 준비된 화상교육 시스템은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갖춰야 되지만 이제 뭐 웹캠하고 아주 정말 비고가의 웹캠을 쓴다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이제 그거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 웹캠 자체로의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웹캠보다는 어차피 웹캠 비용이나 웹캠을 또 비용을 사야 되고 또 외장형 마이크도 사야 되고 또 그 이거를 이제 PC 베이스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PC 고성능의 PC도 사야 되고 결국엔 그 비용이 그 비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제 이 시스코 화상 시스템 자체가 이런 저렴하게 나온 것들이 있으니 이거를 한번 잘 알아보셔서 이제 구매를 하셔서 구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은 기존에 있는 공간을 쓰시면 돼요. 특별히 뭐 이것 때문에 따로 공간을 만드실 필요 없고 대신 이제 이 화상 수업을 위한 공간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시설을 좀 하셔야 될 것들. 근데 그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자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런 웹캠이나 노트북으로 헤드셋 쓰고 마이크를 연결해서 하는 이런 임기응변식으로 하시는 거는 이거로 교육 사업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저는 이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빠이빠이.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준비는 이 사진에 보시면 이게 가장 그런 베이직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 공간은 보통 4제곱미터 이상만 되더라도 하실 수는 있어요. 최소 미니멈. 그리고 공간 내에는 이런 TV 마운트라든지 TV와 TV 마운트, 그 다음에 책상, 그 다음 칠판. 칠판 같은 경우는 반드시 흑판을 쓰시기 원합니다. 예, 화이트보드를 쓰시게 되면은 이 빛이 반사돼서 역광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 내에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흡음재를 쓰시면 됩니다. 흡음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총 이게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6면이잖아요. 6면 중에 2면이나 3면 정도만 요 그 계란판을 붙이면 소리 울림은 거의 잡힙니다. 예, 소리 울림만 잡으면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이 청각적인 스트레스가 제로로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이 웹캠을 이용을 해서 했을 때 웹캠은 영상이 선명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이 웹캠과 시스코 장비로 동시에 영상 송출하면은 이 피로도라는 게 있어요. 예, 웹캠은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어떤 웹캠들, 좀 고가의 웹캠들 같은 경우는 선명하긴 한데 영상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특히 제일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이 부분을 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게 어렵습니다. 웹캠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칠판 글씨 보기가 제일 힘들어요. 칠판 글씨도 그 필기한 그대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런 웹캠 같은 경우는 글씨 이 테두리 선에 모자이크처럼 또 생깁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웹캠은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요 사진을 보시면 여기 좀 재밌는 거 하나 있죠. 예, 이게 뭐냐면은 뒷 배경 연출용이에요. 그러니까 웹엑스나 줌 같은 경우 가상 백그라운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상 백그라운드까지 하려게 되면 PC 사양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줌이나 웹엑스에서 할 거면. 근데 뭐 물론 뒷배경 연출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학습자들한테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는데 몰입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뒷배경을 꼭 연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에 맞게 뒤에 이제 이런 배경을 둘 거냐 안 둘 거냐도 정하셔야지. 그냥 기능적으로 제거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웹엑스하고 줌이 좋아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공간 내에 필요한 게 총 뭐죠? 자, TV와 TV 마운트, 칠판, 책상, 흡음재, 그 다음에 SX20과 뭐 여기 안에 이제 뭐 전자칠판은 칠판 대신 전자칠판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노트북을 두셔도 되고요. 노트북은 SX20하고 연결을 해서 노트북에 있는 자료들을 화상으로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쉐어링하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공간은 4제곱미터 이상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아까 그 배경 스크린을 활용을 했을 때 어떤 차이냐라고 하는데, 요거 제가 설명해. 저희가 지금 이제 핀란드의 아주 유명한 코딩 스쿨하고 저희가 이제 이 핀란드 이제 코딩 수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좋은 사례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강사를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펑 원근감이 있고 뻥 뚫려 있는 상태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를 애들이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잘 집중을 못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저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원근감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 그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 보셨죠? 뒷배경 연출용 스크린을 저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거를 활용한 게 어떤 거냐면은 요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원래 보드가 있었잖아요. 보드가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뒤에 스크린을 놓고 하게 되면은 선생님께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 뒤에 요 이미지는 옛날에 제가 산 거예요. 이거 한 7, 8년 전에 산 건데 예, 지금 좀 촌스럽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쓰진 않고요. 요거 말고 지금 현재 다른 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스코 장비로 해서 웹엑스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 녹화를 한 영상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나옵니다. 녹화된 영상이에요. 예, 녹화된 영상이기 때문에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영상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는 거 있지만 떨어져도 이 정도 기본적으로 720p는 기본적으로 녹화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잘 활용함으로써 이 컨텐츠의 가치를 더 올리실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내 수업, 내 강의를 사업적, 상품적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이 제일 중요한 영상 연출, 그 다음에 강의 연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시네마틱한 영상학이랑 다큐멘터리 화면 구성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네마틱은 좀 부드러우면서 감각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미지가 좀 해상도가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한 이제 감만 이제 익히시는 얘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부드러워서 감각적으로 시네마틱하게 영상을 저희가 좀 그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뒤에 이런 소품이라고 할 수 있죠. 뒤에 소품들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실제 저게 학생들이 보는 영상들이에요. 이건 지금 현재 대학교 교수님이 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성 표현 중점의 다큐멘터리식과 차이는 뭐냐면은 그 아주 부드럽게 화면들이 이제 보여지느냐 아니면은 정말 사실 이제 아주 선명하게 보이느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죠? 저런 분위기잖아요. 그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렇게 보시면 어두우면서 일단은 그 스피커에 중점적으로 좀 잡아가면서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좀 비문학? 뭐 예를 들면 비문학? 아니면 이제 이런 자연과학 이런 쪽 괜찮죠. 이런 거 괜찮고 앞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문학 쪽 그다음에 예체능도 괜찮습니다. 예체능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이런 그 사이언스라든지 매스메틱스인지 아니면 이제 난픽션 쪽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해서 거기 일단 자기 수업과 자기 스타일에 맞게 연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사업적인 상품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시고요. 자, 이 정도 아까 여기요. 아까 이 정도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생각 드세요? 생각보다 이렇게 비용 많이 안 듭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구축하는데 예상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은 4제곱미터 이상 정도 임대 또는 자가 공간, 자기가 갖고 있는 공간 하셔야지 이것 때문에 공간을 따로 또 만들거나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TV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중소기업 제품 썼고요. 55인치가 30만 원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다음 칠판 같은 경우는 권장드리는 건 블랙보드. 그래서 1,800에 1,200이 한 9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책상은 높낮이가 되는 거. 그다음에 상판의 크기는 가로가 한 800에서 900 사이. 그다음에 세로가 이왕이면 세로 같은 경우도 한 8, 900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노트북도 올려놓을 수 있고요. 그다음 필요한 이제 뭐 책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책상을 쓰게 되면 좀 불편해요. 그다음에 TV 마운트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TV 마운트가 있어야 TV를 거기에 걸어놓고 SX20 장비랑 그 카메라를 걸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높낮이가 되고 이동이 가능한 거 그거 같은 경우는 한 14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흡음재 울림을 차단하기 위해서 쓰는 흡음재 보통 이제 접착식과 비접착식이 있는데 접착식보다는 예를 들면 접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뜯을 때 벽지가 다 뜯어지니까 접착식 말고 비접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접착식을 하실 때 그, 어, 비접착식을 하실 때 그 양면 테이프 있잖아요. 양면 테이프로 몇 군데 붙여서 벽에만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소리가 울리는 거를 이 이제 흡음재에서 다 소리를 다 저기 다 차단을 시키거든요. 울리는 걸 다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로가 1.2m에 길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거 한 롤짜리 사면 한 7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이 비용이 토탈 한 강의실 꾸미는데 69만 원이면 돼요. 저희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래서 큰 돈 안 들이면서 충분히 나만의 이런 그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는 아니죠. 왜냐면은 나만의 이제 스튜디오를 구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공간, 아까 공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조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그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조명 같은 경우는 반드시 4,500에서 4,800 켈빈 정도 되는 하얀색 LED 조명 쓰셔야 되고요. 조명 같은 경우 직접이 아니라 그 조명 앞에 이제 불투명 이 필름을 입힌 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뭐 예를 들면 어, 이 LED 전구가 바로 안에 보이는 것을 하게 되면은 밝기는 하지만 그 빛이 바로 여기 우리 몸에 이제 비쳐서 반사되거든요. 그러면 이마 같은 경우 이제 빛이 반사되면 이마에서 광채가 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눈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참 중요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려하시고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돼요. 조명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뭐였죠? 조명은 반드시 조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조명은 반드시 자 강의실이 있어요. 강의실이 이렇게 있으면 자 강사가 여기 있다고 치면 자 여기가
시스코 장비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빛은 반드시 수직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요. 측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좌우측에 하나씩, 그 다음에 정면, 네, 필요해요. 그래서 정면에 한 2개 정도, 좌우측에 1개씩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강사 이제 선생님 있잖아요. 이분을 좀 더 입체감을 주고 싶다. 입체감. 그러면 입체감을 주고 싶으면 이 뒤에서 백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백라이트가 있으면 요 사람, 요 피사체에 대한 입체감을 더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뒤에 이제 백라이트가 없이 좌우 정면에만 있으면 일단은 선명해요. 이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입체감을 줄 거면 이 뒤에서 백라이트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등은 그냥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그 등이 있잖아요. LED 등. 그거 사서 다루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규칙이 있죠. 보통 실내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조도기로 측정하면은 실내가 저희가 최소한 1000룩스는 나오더라고요. 실내 조도가 1000룩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보통 예를 들면 조도계에서 얘를 한 70cm 정도에서 조도계로 측정을 하면은 1800에서 2000룩스 정도 나와요. 예, 그리고 실내 안은 한 1000룩스 정도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조명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해보니까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소품. 소품 정말 중요합니다. 그 뒤에 소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수업 분위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2-3시간 하는데 뒷배경이 이렇다라고 봤을 때 어떨까요? 진짜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수업을 할 때 한 공간에서 계속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요. 어느 날은 여기서 수업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뒤에 배경 슬라이드가 있는 데서 수업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저희 그 메인 홀이 있거든요. 메인 홀에서 수업을 하기도 해요. 그래야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중도 잘 하고요. 그리고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좋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수업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공간에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전환을 좀 중간중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지금 하고 있듯이 파워포인트로 했다가 다시 화면 크게 보였다가 다시 또 파워포인트를 했다가 전자칠판 있는 분들은 전자칠판 쉐어링해서 전자칠판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저는 또 여기 칠판 쪽을 또 뷰해서 또 보여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학생이 수업에 지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영상으로 하는 수업의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출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소품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에 필요한 이제 보조기기들이 있어요. 보조기기들이 이제 뭔지 좀 이해 안 되실 것 같은데, 보조기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수업의 내용에 따라서 사용될 이제 기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 의사가 의사를 가르치는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원에서 쓰는 이런 의료기기들을 실제 시술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그 시스코 장비랑 노트북하고 시스코 장비하고 PC하고 연결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럼 PC에 보통 의료기기들이 또 연결이 돼요. 의료기기들이 또 USB를 지원하니까. 그러면 그 USB 기기에서 측정한 측정값들이 PC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파워포인트 제가 쉐어링한 것처럼 이제 그 기기에서 측정한 측정값들도 보여주고 또는 카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잠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제가 카메라를 보조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가 실내 인테리어를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 이제 뭐 실내 인테리어를 이제 보여주면서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카메라가 또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PC를 쓰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예, 드라이버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거나 이거 지금 저희가 쓰는 카메라가 이제 페나캐스트라는 카메라인데 카메라 한 대가 보통 한 220에서 2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도 안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10의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에헤이.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 수업을 뭐 인테리어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방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밀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방의 이제 인테리어 어떻게 꾸밀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면서 실제 PC에 연결된 카메라를 통해서 방 안에 이제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할 때 그 공정들이 있잖아요. 뭐 페인팅을 어떻게 한다든지 붓칠을 어떻게 하는지 이 보조 카메라를 통해서 보내준 영상들을 시스코 장비에 연결을 해서 수업을 하는 학습자들한테 동시에 전송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줌이나 웹엑스에서 웹캠 된 거로 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또 이제 같은 얘기 또 나오는데 전용 장비하고 PC를 통해서 이제 PC의 카메라가 두 대까지 인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시에 두 대는 안 되고 한 대씩 한 대씩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영상들을 이제 송출을 같이 하려고 하면은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 전용 화상 장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상에서 바뀌는 데이터 값들이 많기 때문에 PC 같은 경우 영상이 끊길 수도 있어요. 너무 데이터가 값이 많이 바뀌어 버리는 한 영상에서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줌이나 웹엑스를 해서 영상을 보낼 때 보통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 수업하게 되면은 선생님들 책상에 앉은 상태에서 앉아서 하기 때문에 뒤에 배경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죠. 그럼 이건 안 바뀌지만 사람만 조금 바뀌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PC CPU가 처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일하는 공사 엔지니어가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경도 전체적으로 같이 따라 움직이죠. 그러면 값이 얼마나 뒤에 배경 다 바뀌고 사람도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고성능 PC여도 굉장히 부하가 걸려요. 그리고 PC랑 윈도우즈는 화상 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했을 때 PC에서는 그냥 이 영상을 캡처를 해서 PC에서는 얘한테 시스코 SX20이나 장비한테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얘가 다 처리해요. 근데 얘는 그 정도 처리하는 거는 그냥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얘는 전용이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지게 되면 되거죠.
자, 아까 이거 본 대로. 그래서 이제 보조기기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업할 때는 보면은 그 치과에서 많이 지금 치과병원 쪽에는 저희가 시스템이 많이 나왔거든요. 현재 이제 그 보건 간호전문대학이라든지 그 이제 의대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 강남에 있는 유명한 치과병원에서 자체 기술이나 특허를 갖고 있는 데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그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의 값들이 엄청 많이 바뀌어요. 화면이 확 전환돼요. 근데 PC는 그거를 감당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시스코 장비 그냥 PC는 단순히 요 캠에 연결된 영상만 얘가 캡처를 해서 얘한테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화상을 하게 되면 실시간 화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코덱에 맞게 영상을 또 인코딩을 해서 또 영상을 송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PC가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그런 화상이라는 게 안 하고 그냥 여기 들어온 영상만 바로 캡처해서 그냥 얘한테 보내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교육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육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의료 시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난이 교육들이거든요. 그런 교육도 전혀 문제없이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웹캠으로 하던 생각 이제 다 버리세요. 이젠 그런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자, 나만의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일 중요해요. 나만의 스튜디오를 구축하는데 이거 다 네 가지 다 했어. 근데 이걸로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네 개가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그건 바로 you,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대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카메라 웹캠 연결해서 마이크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100% 실패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를 귀를 닫지 마시고 눈도 닫지 마시고 입도 닫지 마시고 열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이런 고퀄리티의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해서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에서 상품성이 있고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적인 시스템적인 부분, 그다음에 방법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저희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접해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이래요. 다 닫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좋은 거를 제안을 드려도 오버 스펙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딱 닫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학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수업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you. 내가 과연 이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걸 하기 위한 어떤 챌린지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노력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할 역량까지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도 하시고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무작정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정상적으로 구축을 해드리고 저희도 이렇게 되지 개인적으로 이런 저희가 현재 그런 정상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그냥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 해드릴 수는 없죠.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이 정도 저희가 공개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저희도 모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조차도 대부분 몰랐어요. 현재 이 산업들이.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비밀과 노하우를 지금 그냥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하드 이제 메이커들 아니면 유통업자들 같은 경우 이제 시스템을 유통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획과 아이디어와 역량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저번 3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운영과 기획하는 부분, 이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없습니다. 저만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나만의 스튜디오를 구축할 거냐를 여러분이 이제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만의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화상 강의의 어떤 영상 연출. 이거는 저 PD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강의 연출이에요. 이거는 연기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획자. 그러니까 곧 PD를 보시면 되고, 이거는 액터로 보시면 돼요. 액터. 저희가 원래 타블렛이 있었는데, 와콤 타블렛이 있었는데, 지금 빌려가가지고 안 가져오십니다. 자, 이 영상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대학 교수님이랑 관공서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청년 창업을 지도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 영상 연출이라든지 강의 연출법들을 지금 저희가 현재 그 트레이닝 시키고 있고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라 새로운 그 이런 그 교육이다 보니 단가들이 좀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강사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강사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2년 동안 사람을 키운 거죠. 2년 정도 해야 하니까 좀 쓸만한 강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부르는 게 값이에요. 자, 화상 강의 영상 연출, 강의 연출법, 이거 돈 되는 비즈니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기존에 있는 뭐 PD나 아니면 강의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도전할 만해요. 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이 양방향,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 그러니까 이런 화상으로 하는 수업에 대한 그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엔터테인하고 이 교육 에듀테인먼트하고는 정말 좀 틀린 서로 영역이거든요. 그냥 엔터테인 하는 사람들이 엔터테인식으로 여기를 접근하면 이건 또 100% 실패하고요. 그러니까 또 엔터테인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에듀케이터의 어떤 자질과 엔터테이너의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쭉 지켜본 바로는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도 이 그 교수급들을 한 2년 정도를 저희가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여기에 맞도록 저희가 이제 다 체계화시켜서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만의 스튜디오를 구축한 이후에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나만의 영상 연출, 나만의 강의 연출 이걸 이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적으로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좀 짧게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나만의 이제 그 이런 비대면 교육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하고 할 거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사업적으로는 사람들이 돈을 기꺼이 내면서 사용하고 싶은 컨텐츠로, 사고 싶은 컨텐츠로 하려면 결국에는 이런 영상과 강의 연출이 또 뒷받침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솔직히 돈 주고 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맞추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체가 하나의 교육방송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길 또 제가 바라고 있고요. 또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획일화된 뭐 EBS도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그런 방송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획일화된 시스템들은 제가 봤을 때 빨리 사라져야 된다 봐요. 우리 이제 물론 이제 획일화된 거에 대한 장점도 있겠죠. 그다음 또 이렇게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겠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필터링을 해서 어떤 게 좋은 상품이고 어떤 게 나쁜 상품인지 골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또 쉽게 또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그, 이런 상품에 대한 평가, 레이팅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주 냉정한 레이팅. 이제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바로 왔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내 상품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고 최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오픈마켓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계속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생각의 전환만 이제 생기시면은 저는 충분히 최고의 교육자, 비대면 에듀테인먼트가 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나만의 EBS, KBS, SBS를 MBC를 다 능가하는 교육 방송국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오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궁금한 건 이 제 지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답변들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지만 이제 컨설팅을 요구하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저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희 비즈니스는 어느 정도는 서로 지켜주실 건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일을 보고 제가 내용을 보고서 할 수 있는 것만 저희가 답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자,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는 실제 이제 내가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장비들을 직접 이런 웹엑스나 줌하고 연동시켜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는 게 좋을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아주 짧게 좀 얘기를 같이 해드릴게요. 자, 오늘 긴 내용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